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하늘 아래 풍성한 소식이 가득한 10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기업인 오픈AI와 SK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세계적 수준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전남이 그동안 다져온 친환경 에너지 기반과 산업 인프라가 글로벌 기술 기업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재생에너지와 데이터 인프라가 결합된 전남의 경쟁력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벨트를 이끌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계기로 전남은 에너지와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형 스마트 산업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입니다. 이윤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에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 오픈AI와 SK가 함께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주 열린 정례조회에서 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벨트이자 선벨트로 도약할 기회라고 밝히며 이번 투자가 전남의 오랜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치는 지난 2019년 블루 이코노미 비전 이후 전남이 해상풍력과 데이터 센터, 어리백 산업단지 기반을 다져온 노력의 결실이며 전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해 전력 단가가 낮고 산업 용수와 지역 협력이 갖춰진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장성, 광양, 해남, 순천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추진해왔으며 장성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막바지에 있고 해남 솔라시도에는 1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파크를 계획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맺어 154kV급 변전소를 오는 2028년까지 조기 구축하기로 했고 올해 2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어리백 산업단지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총괄할 에너지 미래도시 기획전략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구축이 전남의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흥군이 진균류 바이오 상용화 센터 준공식을 열고 지역 균류 바이오 산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렸습니다. 연구와 생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균류 바이오 산업의 거점 역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고부가 가치 식품과 향장품, 대체육 등 미래 유망 산업의 핵심 소재 개발을 이끌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기술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경환 기자가 전합니다. 장흥군이 장흥 바이오 식품 산업단지에서 진균류 바이오 상용화 센터 준공식을 열며 지역 균류 바이오 산업 거점에 닷을 올렸습니다. 센터는 총 사업비 237억 원이 투입된 건축 면적 3,448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연구 생산 복합시설로 균사체 배양부터 추출, 공정, 균형성 평가, 원료 품질 관리, GMP 기반 시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 산업화 지원 체계를 갖췄습니다. 운영과 관리는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이 맡아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했으며 총 54종 100대의 생산 실험 장비를 도입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향장품과 대체육, 발효소재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원은 기업 연구기관 공동활용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 혁신과 산업화 촉진을 이끌 계획이며 현재 유망기업 11개사가 시설 연계와 공동활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센터는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과 인증 실험 분석을 제공해 지역 균류 바이오 산업 생태계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성 장흥 군수는 이번 준공이 장흥의 진균 산업 연구 기반과 바이오 식품 산업단지 인프라가 결합된 결실이라며 진균류 소재 산업화로 국가 균류 산업의 미래를 견인하고 산업체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생태 속의 비즈니스를 주제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전을 열었습니다.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순천이 문화와 비즈니스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콘텐츠 기업과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협업과 투자를 논의하며 순천의 산업 생태계를 한층 확장했습니다. 도시의 정원 문화와 콘텐츠 산업이 어우러진 순천형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가 생태 속의 비즈니스를 주제로 정원 워케이션과 어울림 도서관에서 2025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전 인 순천을 열었습니다. 이번 산업전은 제2회 올텐가와 연계해 진행됐고 국내외 71개사 75명과 11개국 해외 바이어 21명이 함께했습니다. 정원 워케이션에서는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콘텐츠 IP, 제작 기술, 유통 전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계약과 협업을 모색했습니다. 어울림 도서관 어울마당에서는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순천 콘텐츠 생태계, 기업 지원 제도, 전략 펀드를 소개했습니다. 정원 워케이션 센터에서는 IP 경연대회와 네트워킹 데이를 열어 공개 피칭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받아 현장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순천시는 클러스터 투어를 진행해 글로벌 웹툰 허브센터와 남문터 광장, 국가정원 일원을 둘러봤습니다. 연사 초청 토크 콘서트도 마련돼 김풍 작가와 오시야마 키요타카 감독이 시민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전이 순천을 산업적 성장력을 갖춘 콘텐츠 중심 도시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제5회 백이종군로 시민 걷기 행사가 순천시 황전면에서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 수백 명이 함께 걸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통놀이와 체험, 먹거리와 공연이 더해져 지역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는데요. 일상 속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소규모 축제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끄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황전면에서 지난 18일 제5회 백이종군로 시민 걷기 행사가 열려 황전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식전 무대는 황전초 난타팀과 월전중 밴드가 열어 참가자의 긴장을 풀어줬고 출발 신호와 함께 현장의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풍물놀이팀이 자리해 북과 장단으로 흥을 돋웠고 참가자들은 장단에 맞춰 걸음을 걸으며 행사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관직을 삭탈당하고 권율 장군의 휘하로 들어가라는 그 명을 받고 황전 구간, 황전을 지나갔던 구간을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의 큰 뜻을 기려 우리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걷기 코스는 순환 동선으로 구성되었고 안내 표지와 진행 요원이 길목마다 서서 참가자들을 안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백이종군로를 따라 가족과 이웃의 보폭을 맞추어 걸었고 이순신 장군의 길에 깃든 역사와 공동체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지역 장애인들도 함께 걸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순천시 황전면 관계자는 이번 걷기를 통해 백의 종군노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을 모시고 순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여성아동 안전복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0월이 거의 다 막바지에 이릅니다. 네. 예, 명절도 있었고 무척 바쁘셨을 합니다만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너무 긴 연휴 덕분에 좀 여유롭게 지역구를 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명절 전후로 해서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께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억에 남는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순천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천시의회 최연소 시의원 정광현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낮의 밤 6이라고 해서 낮에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밤에는 육아를 병행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더욱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지TV 정치다락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공격하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데요. 순천 역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은 작년에 10대 여성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고 불과 저번 달에도 순천에서는 20대 여성이 시장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공격하는 이상동기 문제가 또 한 번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우리 시민들을 지킬 수 없다는 저는 그런 절실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을 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 발의하게 되었고 이번 순천시의회 10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예. 조례안과 결의안에서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확대를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시청자들과 순천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줄여서 이제 셉테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시 환경 설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도시나 마을을 설계할 때 범죄가 일어나기 어렵도록 구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나 어두운 사각지대에 조명이나 안심배를 설치한다든지 CCTV를 배치해서 우리들이 감시가 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제 공원이나 주차장 울타리에 안내 표지판을 둬서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버려진 건물을 정비한다든지 쓰레기 무당 투기를 방지하는 것도 셉테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접근의 투명성을 높여서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결의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서 이런 셉테드 기법을 도시계획,
그리고 교육시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을 줬는데요. 단지 무슨 시설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곳곳에 안전을 설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유괴범죄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시민과 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은 어떻게 설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유괴범죄에 대한 예방의 핵심은 우리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서도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경찰, 소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결국 이것은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돌본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동체 안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협력 구조가 바로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순천시에서는 여성 안심길 등 여러 대책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성과 아동을 지킬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있다면 순천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순천에서는 이제 뭐 여성 안심길이라든지 비상벨 설치 같은 물리적인 대책이 있는데 이에 더해서 심리적,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라든지 지역 복지관을 중심으로 안심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위기 상황을 조기에 좀 발견을 하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특히 요즘 많이 활용하는 스마트나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안전 알림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잘 살펴봐서 정신 건강 위기자들을 조기에 지원하는 그리고 정신 응급 합동센터의 그런 운영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예방 그리고 대응 회복까지 이런 게 하나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안전 정책이 좀 실현이 된다면은 순천도 아주 더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순천 시민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대성은 검거됐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제2의 박대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연대와 제도로 답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이어지는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계신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원님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2026년 UN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기념 행사에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함께해 유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남은 COP33 유치를 목표로 탄소 중립 실천과 지역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AI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자치 법규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연구 모임에서는 자치 입법의 혁신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법규 정비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우수 자원봉사자와 리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을 탐방하며 봉사자로서의 보람을 되새겼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에서 정전이나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대규모 합동 인명구조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여수소방서를 비롯한 전남 특수구조대와 운영업체 등이 참여해 케이블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실제처럼 재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남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이동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 관광시설입니다. 높은 곳을 안전하게 오가는 케이블카의 특성상 한편으로는 정전, 기상 변화,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에서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케이블카는 고도가 높고 접근 동선이 제한적이어서 운행 중 정지나 객실 고립이 발생하면 신속한 접근, 고정, 하강 절차가 필수입니다. 특히 해상 구간은 바람, 파고와 선박 안전까지 고려해야 해 구조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해 여수소방서는 지난 1일 여수 해상 케이블카에서 합동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는 여수소방서 구조대원과 전남 특수구조대, 운용업체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재원 운영 숙지와 안전교육부터 장비 운용, 케이블 구조 키트, 캐빈 문개방, 내부 진입까지 점검했고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교육을 병행해 초기 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훈련을 통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다각적 인명구조 훈련의 지속 실시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관광은 사전 대비와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이용객의 안전수칙 준수, 구조대의 숙달된 대응이 갖춰질 때 바다가 주는 즐거움은 온전히 완성됩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이 되면서 이제는 기후복지가 새로운 사회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과 복지를 결합한 환경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한파 쉼터 운영부터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돌봄 시스템까지 기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이번 여름 유난히 더위가 심했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오나 했더니 비가 막 쏟아졌는데요. 날이 갈수록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것 같은데 이런 기후변화 속의 삶 모두에게 공평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죠. 특히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처럼 취약계층에게는 한여름의 폭염도 겨울의 한파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환경복지입니다. 환경복지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과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복지 형태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 속 환경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폭염에는 무더위 쉼터, 겨울에는 한파 쉼터가 운영됩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과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냉난방이 어려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한다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복지입니다. 또 아동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공공시설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태양광 패널과 단열 시스템을 설치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는 기후 약자를 위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AI 센서가 실내 온도와 움직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돌봄 인력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급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서비스죠. 기후가 점점 변하면서 날씨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는 뉴스를 더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더 발전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복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노력 끝에 누구도 기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우미애 작가는 일상 속 풍경과 마음의 기억을 화폭에 담아 조형적 아름다움과 따뜻한 감성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색과 오방색의 조화로 완성된 작품들은 보는 이의 마음에 위로와 긍정의 기운을 선물합니다. 오늘도 삶의 순간들을 그림으로 기록하며 행복을 나누는 우미애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일상 속 작은 풍경과 기억들이 그림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형적 아름다움과 편안한 색감이 어우러져 보는 이에게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예술. 바로 우미애 작가의 서양화입니다. 작가는 특별한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 속 주변의 일상들을 담아냅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풍경, 여행 중 스쳐간 장면, 때로는 마음속에 저장된 낯선 시선이 작품으로 이어집니다. 작품에는 늘 축원이 담겨 있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듯이 그림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전하고 관람객이 긍정적인 기운과 행복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오방색이 5가지 색이 있거든요. 그게 방위를 나타내기도 해요. 네. 동쪽은 파랑, 서쪽은 하양, 남쪽은 빨강, 그다음에 북쪽은 검정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우주의 기운,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노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방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다가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당을 지니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 그림 속에서 표현이 되어져 나오더라고요. 그 오방색은 그 이전에도 한옥 오기 이전에도 오방색을 좀 쓰긴 했는데 그 한옥하고 너무 또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뭐 준비되었나? 이런 느낌도 있고. 길냥이와의 인연은 작품 속에 스며들었고 가족과 사랑의 의미는 하트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많이 보러들 오시잖아요. 네네네. 그 작품을 보시는 분들께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상처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럴 때 좀 치유가 되는 그림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작업할 때 이제 오방색 이걸 다루면서 작품을 하면 축원이기도 해요. 제 그림을 보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제 제 그림을 가져가신 분에게나 다 이게 좀 축원이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 최근에는 세계유산인 순천만과 서남사를 오방색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자연을 향한 새로운 해석과 확장된 시선은 다음 작업으로 이어지는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미애 작가는 오늘도 일상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길어올리며 행복을 나누는 색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작가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새로운 시선을 찾아내고 열정과 섬세함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관객들에게 크고 작은 행복과 위안을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가을빛이 한층 깊어진 10월의 넷째 주입니다. 차가워진 바람 속에서도 단풍처럼 물드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